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김한 기자가 휴가를 가서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지만입니다. 예, 김한 기자는 애들한테 지금 열심히 고기 구워주고 있던데 휴가라서 네. 다음 주부터 못 보는 거 아닌가. 유지만 기자가 계속 저 같은 경우는 휴가를 잘 안 가거든요. 이게 대타가 오잖아요. 예, 예. 잘하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서 휴가를 안 가시는 안 가요. 거예요? 저는 지금 5년째 못 가고 있어요. 5년째 예, 방송하는 동안. 예. 대단하십니다. 뚝심. 오늘은요. 이게 참 이분 얘기가 듣기 싫은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좀 그래도 다뤄야 됩니다. 지금 워낙 지금 중요한 국면에서 중요한 그렇죠. 일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자,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상황과 이제 얽히면서 알아봐야 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목사가 양성 판정을 어제 받은 거죠? 예, 어제 그러니까. 오전에 검사를 받았고요. 예. 이제 오후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저녁에 서울의료원으로 이동됐습니다. 아니 근데 나 이게 그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이게 15일 날 그 광화문 집회가 집회에 있었죠. 나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전광훈 목사 측은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예. 주장하려고 하고 있고 방역 네. 당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통보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근데 거예요? 문제는 뭐 네. 그게 진위 여부도 좀 더 따져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집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제가 열이 안 납니다.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자가격리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참.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예. 통보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구청에서 통보를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마도 통보가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사인 그 변호사 말로는 사인을 그 뒤에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변호사 말을 들어보면. 그럼 각 집회에서 뭐하러 듣고 열 안 난다고 자기 건강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참. 자가격리 규칙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예,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나 정부 쪽 입장은 예. 집회 전에 자가격리자 통보를 했다라는 입장이고 예. 그다음에 전 목사 측은 저녁 6시에나 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집회 이후에나 통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상태에서 집회에 갔다를 이제 쟁점으로 가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문제를 삼는 이유는 이 부분이 처벌이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자가격리 위반이다 아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당연히 좀 처벌이 클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16일 날 어제가 16일이었죠. 네. 어제가 17일이었구나. 17일이고요. 17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은 15일 날은 증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있었죠. 그죠? 예. 자, 뭐 잠복기를 고려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소지가 지금 있는데 예. 지금 최근에 실형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예컨대 이렇게 위반했을 때 단기 6개월부터 해가지고 1년까지 나오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집행유예가 아니라 그렇죠. 실형입니다. 실형. 그래요? 그래서 이 사안도 지금 이 사건도 이게 지금 자가격리 통보 여부를 좀 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조금 많이 혐의가 맞다 그러면 네. 뭐 구속이나 이거 보석 말고도 사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애매한 거는 그날 집회에 이제 신도들한테 참여를 독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법 위반이 되는지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이제 집회 참석도 독려했고 예. 그다음에 진단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진단 검사 신도들에게 없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성령의 불길 얘기를 하면서 예. 예배를 나와라. 그러면 아픈 것도 치료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이게 만약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이건 꽤 심한 이제 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가 되겠죠. 방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방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 보이는 상황이에요. 뭐 공무방해죄까지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감염병 예방법은 당연히 위반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계속 믿음이나 뭐 공산당 얘기를 자꾸 해요. 공산당이 있나? 하여튼 공산주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우리나라 공산화 될까 봐 걱정되게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공산주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이제 확진이 되면서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예. 정광훈 목사가 일주일 전에
공판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직접. 예. 그 본인이 이제 김용민 걸려있는- 씨랑 예, 같은 예. 공판이죠. 평화나무 이사장도 아까 증인으로 잠깐 나간 얘기했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랑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위반 네.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부도 거기 소법정이라 되게 인원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법정이라 이제 그렇죠. 방청석 해봐야 뭐 2, 30명. 예, 사람들 간의 간격이 좁습니다, 거기가. 예.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재판부도 사실상의 지금 격리 상태로 돼 있거든요. 야, 잠복기를 감안하면 그쪽도 위험할 수 있는 위험하죠. 거죠. 김용민 이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민폐도 이런 민폐가 참 여기저기. 근데 기본만 지키면 되는데 기본을 지금 못하니까 좀 답답한 것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이 국민민폐 정과국이군요. 네. 참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자꾸 좀 헛웃음이 나와요. 어찌됐든 지금 여러 가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이걸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가격리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본인을 만약에 진짜 정말 필요하다면, 예. 좀 심각하고 상황이 급하다면, 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방역복 같은 거 입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데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네. 치료가 지금 본인 자가격리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자료만 아마 수집을 하고 네. 감염병 예방법 위반 부분은 네. 나중에 네. 치료가 다 된 후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아까 이제 그 법정에서 있었다는 건 민사겠죠 아마? 예. 예,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인 거고 네. 그 전에 구속돼 있었잖아요 이미. 예. 예. 그거는 뭘로 구속돼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에 선거법? 가서 집회에 가서 선거 관련 얘기 하지 말라라고 예,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됐던 건데 예, 보석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보석이 됐죠. 조건을 좀 붙였어요. 예. 조건이 뭐냐면 변호사 이외에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특히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라. 그 조건을 달아서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지금 조건을 다 지금 위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보석 취소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그 자세히 읽어보면은 관련된 집회나 불법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본인은 관련된 집회도 아니고 불법 집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일단 그런데 이 예. 서울시가 그 광복절 집회에 대해서 네. 정광훈 목사 측이 주장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각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현행법상으로 보면은 이게 법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를 신청한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집시법 위반까지 이제 적용을 해서 아마 당국이 고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회 신청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죠. 보석으로 나온 사람이 네. 그런 관련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신청을 했다. 물론 서울시에서 이건 불허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참석한 집회는 연설을 예. 한 집회는 다른 보수단체가 그러니까요. 신청해서 허용된 집회였거든요. 예. 정광훈 목사의 단체는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100여 명만 뭐 참가하는 걸로 했는데 본인이 이제 참석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재판 검찰이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네. 청구를 하면은 이것도 또 재판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재판 이것도? 열리고 나면 비공개로 심리를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아마 이거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잘 없어요. 보석되기도 쉽지 않거든요. 피고인이죠. 재판 네. 받다가 아니면 피의자 재판 수사받는 도중에 예. 구속을 풀어주는 상황인데 예. 간이 큰 거죠, 사실은. 조건을 그냥 정면으로 위반해서 딱 쥐어진 게 집회 참석하지 말라라고 네. 했는데 참석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막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뭐 고려한다면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보석금 보증금이 5천만 원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면? 몰취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오. 그 보증금이라는 건 사실은 보석 조건을 그냥 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재판부 결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분이 3천만 원을 내고 2천만 원은 이제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하고 보증권으로? 증권으로 예. 증권을 대체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보석 조건을 위반해서 보석 취소가 되면은 또 벌금이랑 뭐 감치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보면 최근에 뭐 교회 담임 목사다 그리고 보수적인 약간 극단적인 발언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뭐 정광훈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 좀 아세요? 이 사람? 일단 뭐 정광훈 목사는 대표적으로는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좀 극우적인 발언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발언을 좀 많이 일삼았던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걸 많이 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 예.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 좀 존재감을 좀 뽐내셨다고 할까요?
예. 10년 동안 좀 조용히 있다가. 예, 뭐 꾸준히 활동을 해오셨는데 예. 이게 문제는 이 중랑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신도들이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신도들만 사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수단체 집회이기 때문에 예. 이 단체 집회에 그냥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다들 왔기 때문에 예. 이게 방역에 있어서도 이제 구멍이 충분히 뚫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뭐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죠. 벌써 지금 300명이 넘었다 그러고요. 네. 그쪽 확진자가.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좀 근데 그 가짜 뉴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외부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참 그냥 참 아무 말인가요, 그냥? 아무 말입니다. 진짜요. 뭐 공산주의 얘기도 하고 지금 테러 당했다 얘기하고 우리가 이걸 갖고 뭐 논의를 하는 것도 사실 이 검증하는 것도 좀 웃긴 노릇인데 예. 모든 사람이 지금 마스크 끼고 그래 조심조심 하는데 이게 예. 뭐 하는 짓입니까? 아유 저또 화내면 안 되는데요. 예, 화를 내지 방송 마시고. 중이라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걸 대꾸하는 것도 웃기고 예. 정말 과학적인 이런 얘기를 다 무시하고 또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그렇고요. 아 답답합니다 진짜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신천지 사태 때는 그래도 대구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신천지는 좀 소극적인 종교 집단이라 좀 폐쇄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죠. 폐쇄적이죠. 그게. 신도 관리가 그나마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음. 명단을 강제로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에는 네. 신도들 추적이 가능했는데 네.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정광훈 목사가 진단검사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 지금 지방에서도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뭐 남편 팔을 깨물고 도망을 나갔다가 그건 또 잡힌 왜 사례 도망간 거예요? 포항이죠. 예. 예, 포항에서 있었는데 지금 이 신도들도 비협조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명단이라고 제출한 것도 상당히 오차가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 서울이란 말입니다. 지금 장소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긴 합니다. 저는 이게 그 신도들에게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정부가 확진 판정 내린 건 또 못 믿겠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네. 마음대로 확진을 내린다는 예. 거죠, 그죠?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예, 그렇죠. 뭐 이건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는 발언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을 관리를 하려면은 정확한 명단을 알고 빨리 검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지 않아요? 지금 아마 시기를 놓쳤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벌써 확진자 계속 나왔던 상황이고 예. 확진자도 300여 명인데 명단 자체도 지금 오류가 상당히 많다 그러거든요. 네. 그 신도 명단도 가짜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늦었다라도 해야 되지만 네. 교회도 해야 되고 또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지금은 사실 이 사람들 때문에 방역은 끝났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니요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막아내야긴 하고 싶은데 예. 지금 뭐 이 사람들 원하는 게 이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래 돼 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상.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신도들의 명단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예. 보통 이제 요새 기본적으로 뭐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QR 코드를 찍는다든지 하는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전화번호를 입력한다든지 네. 이게 있는데 사랑제일교회는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박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을 한다 한들 거기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상 더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좀 회의적일 신천지 수밖에 때는 없어요. 지금 우리 유 기자 말씀하셨지만 명단도 있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가능성이 너무 적어져 버렸죠. 우리 방역 당국이 그래도 찾아내야죠. 어떤 방법을 쓰든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 사후적으로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나요? 그 네. 신천지? 예. 거기는 지금 살인죄로 기소가 됐죠. 구속 이심된 상황이죠. 예. 예. 이 정광훈 목사도 이런 죄가 같은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살인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렵고 예. 지금 눈에 띄는 거는 감염법 위반법하고 예.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 등등 또 지금 이미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 재판들을 다 같이 받을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이 교회랑 하기도 그런데 하여튼 이 교회의 구상권 행사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저기 정부에서 방역 비용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할 건데 그것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추후에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다 있지만은 지금 방역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딴 사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죄인입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미국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특별히 모셨는데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